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의 금융경제교육 대표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이었습니다.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장상 받은 바 있고요. 2022년 금융위원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이자 강연을 연간 400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TV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KBS, MBN, SBS 등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가계재무 전문가로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별명이 AI입니다. 아마 말투 때문인 것 같아요. 탁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차가워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요. 미리 이야기 드려요. 이 말투는 발음이 명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탁탁 끊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이 과거 경제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억하실까요? 2020년 코로나에 대한 부분, 당시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IMF 등에서는요, 각국에 이렇게 있으면 신용 경색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에서는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당시 풀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현재 돈맥경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서야 경험하고 있다는 관점도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시중에 풀린 돈들 먼저 자산 가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021년 기억하실까요? 그때도 최근에 유행하던 단어들이 들려왔었죠. 바로 포모, 그리고 영끌, 벼락거지 등 풀린 돈은 자산 가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돈은요, 물가로 옮겨 붙습니다. 여기에 공급망까지 축소되니 물가에 대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2022년 기억하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급망에 대한 위축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2022년 당시 미국의 물가는 9.1%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시중의 유동성을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요.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요, 미국 이란에 대한 전쟁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4주, 길면 6주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4주에서 6주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4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급변하는 상황인지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시려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작년에는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변동성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습니다 하면 이 폭이 잔잔해요.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왔다 갔다 하는 변화폭이 크기에 한쪽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으나 다른 한쪽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최소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위험에 당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분별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각각 달라요. 원자재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통상 주식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각각의 자산에 대한 부분을 배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누고 쪼갤수록 자산의 안정성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식 일부, 그리고 채권 일부, 그리고 대체 투자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